지수의 수치로는 좀 어디 대략? 저는 뭐 3,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3,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예전에 지분 공시했던 게 대동금속 지분 6.05%, 대륙제간 지분 6.88%, 국일제지 지분 10.07% 이제 공시했었고, 혹시 뭐 또 최근에 공시한 게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 아, 몇 퍼센트 혹시? 한 7, 8%, 한 8% 가까이. 한 7, 8% 하신 게 있고. 사실 김 작가 TV 채널에 이전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대표님은. 네, 있습니다. 네. 몇 월 출연하셨죠? 8, 9월 하신 것, 8, 9월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어쨌든 올해 코스피가 이제 3월에 굉장히 1,400대 폭나오고 지금 2,700, 800 근처까지 왔는데 사실 이전에 올해 주장했던 대표님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첫 번째가 1파 상승, 뭐 2파 조정 후 3파 상승 랠리가 올 것이다. 그 관련된 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올 초에 1,440대 사실 뭐 바닥이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파동이 단기 파동이 또 있고 중기 파동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단기 파동이 1파 이렇게 상승을 하고 2파 조정은 좀 짧게 왔어요. 그리고 또 단기 파동이 3파 상승을 하고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 이렇게 5파 상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3파 상승을 하고 또 4파 조정이 이렇게 있어요. 조정이 있고 그 후에 또 5파 상승이 나오고 이게 한 달락에 중기 파동이 1파동이 맞췄습니다. 중기 파동이 맞히고 그래서 그 다음 김 작가 TV 나왔을 때가 아마 8, 9월 요때 고개를 들었나 안 들었나 했는데 요 파동도 보면 조정 파동도 보면 한 2개, 3개가 나와요. 보통 하락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약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 하나의 파동, 2개 파동이 3개가 나와요. 이렇게 A파, B파, C파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5번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단기 또 중기 2파를 조정을 마치고 그래서 요게 3파 상승을 여기 뚫어버렸습니다. 뚫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파 랠리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엘리트 파동이 중기 2파를 완성했으니까 다시 3파 랠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게 11월 18일째니까 최근에 찍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11월 달에 보면 그 후에도 2,780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뭐 미래를 예측한다면 이제 과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조금 이따가 다시 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3파 랠리 그렇게 이제 저는 엘리트 파동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3파가 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엘리트 파동으로 이렇게 3파 상승, 3파가 오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1파는 유동성 장세라 그랬죠. 돈으로 가는 장세. 3파는 이제 실적으로 가는 장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3파는 이제 각종 이제 소비재들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장세가 보통 조금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다 보니까 미리 반영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는 일단 백신이 나오고, 일단 좀 나오면서 좀 폭발적인 소비 장세가 일어난다고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서 또 소비가 많이 쓰여지면은 또 고용이 또 창출이 될 거고, 그 고용이 창출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쓰는 장세가 나올 거예요. 쓰는 장세가 나오면 그게 이제 5파 실적 장세가 나올 거예요. 그 장세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마디로 향후가 상승세를 보시네요? 네,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5파 중에도 지금 3파의 시작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3파에 시작을 한 거죠. 지금 3파에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2020년 12월 14일 2762로 장을 마감했죠. 보시면은 이제 기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 3파 상승 기간이 여기도 보면 단기 파동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보통 3파가 좀 더 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요 구간이 한 1개월, 2개월 정도 갔거든요. 요것도 지금 2개월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12월, 1월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연말이니까 버리고 좀 피하려는, 뭐냐면 배당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뭐 배당락 때문에 또 조정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좀 짧게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이것도 세 개의 파동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 파동으로.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토대로 이제 지수에 대한 전망 얘기해 주셨으니까 내년 2021년 지수 전망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에서
범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제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거 지수를 예전에는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 괜히 얘기해가지고 자기 미신 깎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저도 이거 과거를 봐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지수를 잘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현재 시점 보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지금 2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1파 상승, 2파가 3개월 쉬었고 3파가 얼마나 갈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IMF 사태들을 먼저 볼게요. 아, 네. IMF로 갑니다, 지금. IMF로 가보면 7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쉬고 3개월 정도 스캔들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4개, 4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3개월 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정도 상승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짧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03년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제 가치주 장세가 올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12캔들이 상승을 하고 6개월 조정을 하고 또 18개월 상승을 하고 또 한 15개월 조정을 하고. 이 앞에 15가 개월수인가 봐요. 네, 개월수예요. 이제 월봉으로 제가 월봉으로 해놨기 때문에 월봉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9개월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조금 짧게 와서 어쨌든 IMF 때랑 조금 비슷한 이렇게 캔들 모양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와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길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갔는데 좀 길게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대비를 해서 보는데 일단 상승은 5파까지는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개월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거는 제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수의 수치로는 좀 어디서 어디 대략 절대 여러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3,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3,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올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디 있죠? 이때 1439에서 이게 3월이었잖아요. 사실 원래 더블딥을 찍는다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더블딥 안 찍고 확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왜 안 찍었던 거예요, 더블딥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죠. 지금 돈의 힘이 여지껏 푼 것보다 사상 최대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과거에도 보면 뭐 사스 때나 보면은 어디냐 9.11 테러 때나 급하게 다 오를 때가 많았어요. 9.11 테러 때나 보면은 뭐 언제였지? 이럴 때 이때도 그랬을 거고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 갔고 리먼 사태 때도 좀 쉬었다 갔는데 사스 때나 9.11 테러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다 그냥 바로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쨌든 일단 제가 봐서는 그 돈의 힘이 너무 크지 않았나. 금리도 제로 금리고. 그래서 가파르게 사상 유례 없는 재정 확장 정책을 폈고 양적 완화에다가 그 다음에 뭐 금리도 엄청 낮춰버렸으니. 어쨌든 향후도 좋아질 확률이 높지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오를 상승세라고 하셨는데 요게 좀 꺾일 수 있는 위험 요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뭐 수치라든가 뭔가 신호 뭐 그런 것 좀 있을까요? 요런 게 좀 보이면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는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충분히 허용이 되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씩 이제 경계를 가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사실 미국에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할 걸로 보여져요. 그 말을 어긴다? 네, 어긴다고 보여져요. 야, 요 괜찮으시겠어요? 미국에서 공식적 발표한 건데 거의? 발표는 했어도 이게 뭐냐면은 물가들이 계속 상승하고 또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과열이 시작이 되면 그런 물가들이 상승을 하면 금리를 자동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은 버블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자꾸 제재를 하려고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그런 거를 말이라도 그렇게 해놔야 사실은 이렇게 더 활성화되고 더 이렇게 경기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춤을 하겠지만 뭐 두 번, 세 번까지는 단기 주춤하고 두 번, 세 번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가 올해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주가 좋아질 것이다. 네, 저는 항상 좀 미래를 좀 미리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폭발적인 소비 장세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반도체에서? 반도체가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억눌렸던 소비들이 네네. 뭐 핸드폰도 사, 지금도 핸드폰 교체 수요가 많이 지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네. 핸드폰도 사,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도 사, 뭐 차도 사, 또 이런 것들이 수요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산업의 쌀 같은 존재가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증설을 하지 않아서 반도체 가격이 또 빅사이클이 온다고 그래서 요즘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또 이익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런 거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지수랑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수에 가장 보면은 산파가 상승이 온다면은 네. 가장 많이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삼성전자거든요. 가장 외국인들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못 갔단 말입니다. 네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펀드 자금이 95조 달러나 되더라고요. 그게 사상 20년 내 최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들이 자, 미국 주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비싸단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싸단 말입니다. 네. 뭐 PER로 봤을 때 뭐 정면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지금 올라서 한 지금 올해 16대 나오는 것 같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봤을 때 지금 18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라면 미국은 너무 고평가돼 있네. 그러다가 바이든이 됐는데 이제 증세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런 나는 이제 미리 앞서간다면 그럼 이제 해외 신흥국들이 싼 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미리 좀 사두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 네네. 향후도 그러면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성장 동력이 있냐 없냐를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네.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신성장 동력들을 뭐 3가지나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게 상당하게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뭐 지금 반도체도 물론 좋지만 이 3가지 성장 동력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꿈을 3가지나 가지고 있으니 네.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은 솔직히 제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들을 좋아하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하지만 최근에 제가 원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계속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하고 제가 또 보초병, 척후병 이런 식으로 척후병, 보초병 하다가 주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나서 보니까 배당도 뭐 거의 2%대를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네, 말씀해 주세요. 삼성전자 20 차트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쉬다 보면 최근에 박스피를 이렇게 뚫었어요. 이 박스피를 이렇게 뚫었어요. 네. 이 뚫을 때 윌리엄 오닐이나 잭시 리버머 차트 이론에 따르면은 네. 고가를 뚫었을 때 사라 그러거든요. 네. 신고가를 뚫을 때 윌리엄 오닐은 네. 자기가 신고가를 뚫고 네. 눌림목 줄 때 사라 그랬거든요. 네. 눌림목 컵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컵이 이렇게 컵 손잡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샀고 네. 뚫을 때 사고 눌림목 줄 때 사고 이렇게 계속 나눠서 계속 샀어요. 뭐 제가 원래 뭐 중소형주를 하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본진을 투입을 했습니다. 야, 본진까지. 본진이 잠깐 3개 있었잖아요. 네, 네. 척후병, 보초병, 보초병, 본진. 네. 야, 본진은 한 장이었는데 최소. 네, 맞습니다. 투입을 했습니다. 야, 아직 가지고 계신다는. 네네, 뭐 크게 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예. 계신다. 자, 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네. 꿈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죠. 네네. 테슬라. 네네. 테슬라가 지금 퍼가 뭐 1200배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주주로서 굉장히 기쁘긴 한데 네네.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좀? 이것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일부 매도를 해서 그냥 뭐 원금 정도는 확보해 놓을 것 같아요. 원금 정도는 확보. 네. 그다음부터는 꿈의 베팅. 네네. 그다음 뭐 월드까지 가다가 추세가 꺾이거나 뭐 아니면은 조금 징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사실은 열광할 때 좀 파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네. 강아지와 주가의 이론에 네. 따르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벌어졌으니까 좀 이게 따라올 때까지 실적이랑 따라올 때까지 쉬거나 기간 조정을 하거나 또 하락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대표님 사실 제가 이제 초면이 아니잖아요. 네네. 구면이라서 좀 더 직구준 질문 한번 드릴 수 있는 건데 대표님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테슬라의 미래는 왜 못 보셨던 거예요? 뭐가 멈칫하게 된 건가요? 테슬라는? 왜냐면 테슬라 사실 엄청 오른 거잖아요. 네네.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네. 조금 사실은 제가 헤지 차원에서만 공부를 했고 네.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대표님도 슈퍼개미지만 네. 해외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네네. 그랬었고 네. 또 테슬라라는 성장성은 물론 네. 좋게 봤지만 네. 내가 사실 뭐 감히 분석할 수 있는 범주의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네. 좀 성견지명으로 할 거고 어떻게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자금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했다면은 망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올해 뭐 여행주 장세가 올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일단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지금 여행주가 좀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뭐 많이 오른 거는 10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미래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가 저는 예측을 하고 네. 제가 배팅을 한 거고 사실은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은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부터 6개월 전부터 뭐 편입을 해서 이 여행주 장세가 오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본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은 이게 꼭 오진 않아도 선행을 하거든요. 백신이 나온다 이러면은 벌써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침해를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백신은 거의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내일이면 보급된다. 오늘부터 보급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곧 뭐 백신이 맞는 시대가 금방 뭐 한두 달 내로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각 나라별로 어떤 여행을 풀 수 있는 뭐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전에는 실적이 없이 이제 버틴 여행사들이 살아남아서 미리 가는 장세가 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실적 장세는 내년부터 나타나는 거죠. 실적 장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실적으로 가는 장세가 또 한 번 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주 섹터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여행주가 예전에 예를 들면 이 정도에 있었으면 이제 여기 바닥까지 쳤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앞으로 여행주를 이 정도 오를 여지는 있지만 이거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옛날처럼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게 자유롭지는 쉽지 않을 거다. 사실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여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지껏 그래왔고 다 뭐 사스, 뭐 메르스,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계속 창궐을 해왔지만은 그렇다 또 잊어버리고 또 여행 다니고 과거를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뭐 에이즈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지만 다 백신들이 나오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곧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고 거기 백신이 나오고 나면 다시 이제 폭발적인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돈값 상승을 위한 돈 관련주가 갈 것이다. 네, 저거는 이제 우리 레스몬 TV를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홍보라기보다는 뭐 주린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쌀 같은 존재예요. 동이라는 거는 가장 이게 원자재 중에 선행지표로 움직이는 게 경기의 선행지표로 움직이는 게 동이거든요. 지금 동 LME 시세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행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보통 동 관련주들은 동을 스프레드로 먹거든요. 스프레드라는 거는 미리 이제 애들이 동을 몇 개월치를 가지고 있어요. 재고자산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동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그럼 돈값이 올라가면 그 스프레드로 가격 차익으로 이익이 정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올해부터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경기 선행 지표로 동이
값이 오를 것이다. 네. 원자재 값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돈 관련주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도 좀 좋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자재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소비 장세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미리 예측을 하고 수요를 확보하는, 원자재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또 다시 한 번 더 튈 수 있는 장세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해 초에 좀 좋게 보셨던 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행주, 네. 동 관련주 이런 네. 것들은 이때도 좋게 판단하셨고 지금 올라왔지만 지금도 좋게 본다는 건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섹터는 좀 어디 쪽이세요? 안 좋은 거는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안 좋은 것만 맨날 봐. 아, 그치. 내가 사지 않을 정도로 굳이 보진 않겠구나. 네네네. 굳이 안 봐서 뭐가 안 좋다고 하기는. 어쨌든 안 좋다고 할 섹터는 잘 안 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이제 찾는 습관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이제 대선에서 당선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대표님 제가 알기로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왜 그렇게 보셨고 두 번째는 당선 후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좀 어떻게? 저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예측한 거는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영입을 했어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이잖아요. 네. 흑인이고 흑인의 표를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 뭐 유고시에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라고 본 것 같아요. 해리스 부통령을. 또 이제 두 번째로 좋게 좋은 일단은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너무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망자가 27만 명인데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사실 서민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부유층들이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나은 사람도 많을 거고, 거기에 가족들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고, 솔직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또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적인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부유층에 또 너무 집중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런 서민층들이 많이 이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미리 저는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이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맞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돼서 한국 증시에는 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좋게 보는 게 트럼프가 사실은 중국을 계속 공격을 했었잖아요. 중국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계속 뭐 끼어가지고 덕을 못 봤죠. 좀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았죠. 자국민 우선주의도 하다 보니까 뭐 관세 정책이든 여러 가지가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봐서는 안 되는 게 국익에는 좋다. 그러나 뭐 바이든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트럼프만큼 아무리 해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뭐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든에 대해서 좋은 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든이 정세 정책을 펴거든요. 정세 정책을 펴는데 그러면은 세금을 계속 올리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그럼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주는데 그럼 돈은 지금 유동성은 엄청 넘쳐나고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 그럼 내 같으면 신흥국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자금이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견지명이 있는 펀드 매니저 같으면 내 같으면 이제 미국 주식, 고퍼 있는 미국 주식보다는 신흥국의 싼 주식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장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 10년 오르고 나면 또 신흥국들이 우리나라 같은 게 10년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한 10년 오랐고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 박스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쨌든 뚫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유리한 한 10년 동안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요?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그 미래는 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랬다. 알겠습니다. 네.